여기는 학교. 이제 막 학교에 도착한 코난에게 다가와 오늘 전학생이 온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탐정단. 그 와중에 켄타는 그저 예쁜 여자면 된다 말하는데 소크라테스의 띵언이 생각납니다. 내 놈 자신을 알라. 여튼 교실 문이 열리고 담임선생님은 전학생의 이름을 말해주죠. 하이바라 아이. 조금 특이한 이름이지만 코난보단 난 것 같다며 놀려댑니다. 켄타는 자신의 바람대로 이쁘다 좋아하면서 자신의 자리가 비어있다 어필해보지만 어림없지. 켄타는 쳐다도 보지 않고 그대로 코난의 옆자리에 앉으며 시크한 인사를 날려주죠. 그렇게 모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아유미는 하이바라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 말을 걸고 미치히코는 이사온 주소를 물어봅니다. 베이카 2가 22번지. 이 말을 들은 코난은 고개를 갸우뚱하죠. 자신의 집 근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는 하이바라. 결국 위험한 녀석들과 동행하게 되는데 가는 길에 자신들은 소년탐정단이고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의뢰받아 해결하고 있다 말하죠. 자신들이 미스테리한 건 모르나 봅니다. 여튼 오늘도 의뢰가 있나 보기 위해 사물함을 열어보는데요. 역시나 베이커가 초등학교에서도 범죄가 끊이지 않는지 쪽지 하나가 와 있습니다. 쪽지의 내용: 방과 후 A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소녀탐정단은 다같이 A반으로 향하고 가는 길에 하이바라에게 같이 가자 권유하는데 도망가. 결국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 함께 의뢰인에게 가고야 말죠. 그곳에서 자신의 형이 사라졌다며 도와달라는 학생. 일주일 전 저녁에 잠깐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 하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소녀탐정단은 그 학생이 집까지 가게 되고 형 방에 들어가 조사를 시작하죠. 켄타는 단순 가출이 아닐까 의심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딱 잘라 말하는 코난. 코난이 이렇게 확신을 갖는 이유는 서랍에서 지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출하는 사람이 지갑을 안 챙겼을 리가 없죠. 사고가 나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수도 있다 말하는데 아유미가 침대 밑에서 이상한 그림들을 발견합니다. 보자마자 더럽게 못 그린다며 디스를 날려주는 켄타. 하지만 이 그림의 주인공은 피카소, 에스파냐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죠. 당연히 진품일 리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흐, 모네, 고갱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죠. 이것들은 모두 자신의 형이 그린 거라 말해줍니다. 그리고 최근 전시회에 세종대왕의 그림을 그렸었는데 지폐와 너무 똑같이 그렸다며 욕을 먹었다 하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이상한 여자가 다가와 극찬을 했다 합니다. 챙이 넓은 모자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원피스를 입은 여자. 이 말을 들은 코난은 검은 조직원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죠. 심지어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도 2명이 더 있었다 합니다. 눈이 뒤집힌 코난은 형이 갈만한 장소를 알려달라 말하고 단서를 찾기 시작하는데 의심스러운 곳들은 모두 찾아봤지만 어떠한 흔적도 나오지 않죠. 이때 아유미가 목이 마르다며 편의점에 마실 걸 사러 들어가고 거기서 우연히 10,000원짜리로 담배를 계산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이때 당시 담배는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내고 담배를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죠. 여튼 코난은 점원에게가 다짜고짜 저 녀석이 낸 10,000원짜리를 보여달라 떼쓰고 강제로 계산대를 열어 지폐를 꺼내는데 이 지폐 위조 지폐입니다. 화를 내는 점원에게 이 지폐는 가짜 돈이라며 경찰에 신고하라 하고 그 남자를 미행하는 코난. 소년탐정단은 없어진 형과 관계가 없는 사건이 아니냐 묻지만 형의 그림 중 10,000원짜리의 초상화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말하죠. 10,000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세종대왕, 그리고 방금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는 가짜 돈을 사용한 남자. 어쩌면 어디선가 감시를 받으면서 위조 지폐 만드는 일을 돕고 있을지 모른다 합니다. 그리고 검은 코트의 사나이와도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죠. 코난은 확신을 갖기 위해 미행하던 남자에게 다가가 10,000원짜리를 떨어뜨렸다 말하며 지폐를 흔들어 제끼는데 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당황하는 남자. 서둘러 지폐를 가로챈 뒤 갈 길을 갑니다.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코난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죠. 역시 무서운 놈입니다. 여튼 탐정단에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라며 인사를 하는 코난. 그렇게 탐정단을 따돌리곤 혼자서 지폐남을 쫓아갑니다. 코난이 떨어뜨렸다고 준 지폐는 자신의 지폐였고 그 10,000원짜리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놨던 거죠. 하지만 위치 추적기가 달린 지폐는 기차역 매점에서 발견됩니다. 매점 아줌마에게 어디로 갔는지 묻지만 캔커피를 산 다음 전화를 걸기 위해 공중전화 박스로 갔다는 사실만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코난에게 다가와 그 남자와 아는 사이냐 묻고 그 남자가 매피우기에서 500원을 빼지 않고 갔다며 전해달라 합니다.
코난은 이 거스름돈과 매표기에 남은 500원을 계산해 그 남자가 다이토마역에 간 사실을 알아내죠. 실화냐? 그렇게 다이토마역에 도착. 위조 지폐를 만들 만한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 부동산에 들리는데 싸늘하다. 뭔가 가슴에 싸움을 비수가 느낍니다. 나와 그리고 창문 뒤에서 소녀 탐정단이 잔뜩 뾰루퉁한 표정으로 코난을 지켜보고 있는 걸 발견하죠. 하이바라가 저 녀석이 내 놈들을 속이고 혼자 범인을 쫓을 것 같다 말해 뒤를 밟았다 합니다. 여튼 다같이 정보를 캐던 중 최근 인쇄기를 들여놓은 신문사에 대해 듣게 되는데 경찰서 옆 건물 3층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여사장이 차린 조그만 신문사라 하죠. 설마 파출소 옆에 위조 지폐를 만들겠어 라는 신미를 이용한 듯합니다. 코난과 탐정단은 경찰서에 가 자신들이 알아낸 사실에 대해 말하는데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 비웃습니다. 코난은 하는 수 없이 탐정단에게 이곳에 가만히 있으라 당부하고 공중전화로 가 메구레 반장님께 전화를 걸죠. 신이치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경찰서로 돌아오는 코난. 그런데 소녀 탐정단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전화가 온 하이바라까지. 나쁜 건 빨리 배운다더니. 같은 시각 소녀 탐정단은 코난의 말은 개나 줘버리고 형이 있다 의심되는 신문사에 무단 침입을 하는데 늘 가만히 있다 코난에게 공을 뺏긴다며 켄타가 데려온 거라 하죠.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사무실 안엔 어떠한 위조 지폐의 흔적이 없습니다. 한편 코난은 탐정단이 신문사로 간 걸 알고 허겁지겁 달려가죠. 만약 자신이 아는 검은 코트의 사나이와 연관이 있다면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신문사 앞에 도착한 코난, 서둘러 문을 열려 하는데 누군가 코난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죠. 같은 시각 미치히코는 서랍 안에서 10,000원짜리 위조 지폐를 발견합니다. 이 돈이면 닭꼬치가 몇 개냐 즐거워하는 켄타. 그런데 이 10,000원짜리 지폐에 세종대왕님의 왼쪽 눈이 그려져 있지 않죠. 이 부분을 굉장히 의아해하던 그때 문이 열리며 검은 옷에 책모자를 쓴 여자가 그건 최호를 장식하기 위해 놔뒀다 하며 나타납니다. 한 손엔 권총까지 들고 있죠. 그리고 의뢰한 꼬맹이의 형도 묶여 있습니다. 결국 소녀 탐정단은 모두 붙잡히고 먼저 아유미를 저 세상으로 보내겠다 말하는데 사신을 소환하려 하죠. 하지만 코난 아마 죽었을걸? 사신이 죽었다 합니다. 그러며 내 놈도 그 아이의 곁으로 보내주겠다 방아쇠를 당기는 여자. 그런데 총을 들고 있던 손에 강력한 뭔가가 날아와 떨구고 말죠. 그리고 나타난 인물 역시나 코난입니다. 내 놈들이 보낸 뚱땡이 아저씨는 가볍게 잠재웠다 말하며 자신의 추리를 들려주죠. 그녀의 일당은 위조 지폐를 만들고 있었다. 완성 직전 그림을 담당하던 사람이 손을 다치게 됐고 전시회에서 세종대왕의 그림을 보고 그린 형을 눈여겨봤다가 납치를 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검은 옷의 여자는 내 놈은 대체 누구냐 소리치고 그 미소를 시전하며 에도가와 코난, 탐정이라 말해줍니다. 그 후 박사님이 만든 근육 강화 운동화로 가뿐히 양옆에 있는 남자들을 처리. 떨어진 총을 주우려는 여자마저 제거하려 하는데 전학생 하이바라가 먼저 권총 파밍에 성공하더니 그대로 여자의 얼굴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죠. 총알은 여자의 얼굴 옆을 스치며 유리창이 박살나고 이에 사색이 돼 주저앉는 검은 옷의 여자. 총성에 놀란 경찰들도 신문사에 들이닥치며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전학생 하이바라 편이었습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체포되는 검은 옷의 여자에게 다가가는 코난. 진과 워커를 언급하며 내 놈의 조직에 대해 말하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듯 술은 오래전에 끊었다는 말만 하죠. 메구레 경감님도 이 녀석은 위조 지폐 상습범인 은여우파의 두목이라 말해줍니다. 이번엔 총까지 쏴 총기법 위반까지 했으니 꽤나 오래 철장 신세를 질 것 같다 흐뭇해하죠. 그런데 총을 쏜 건 자신이 아닌 하이바라라고 말하는 은여우 아줌마. 메구레는 황당해하더니 하이바라에게 다가가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했냐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필살, 아이의 눈물. 필사기를 맛본 메구레는 오히려 하이바라를 달래주게 되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같은 방향인 코난과 하이바라는 집으로 가게 되는데 자신의 집에 다다르자 인사를 하고 가려는 코난에게 아포톡신 4869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그리곤 이게 네가 먹은 약의 이름이라 말해주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조직의 명령을 받고 직접 만든 약이라 말합니다. 당황해하는 코난. 하이바라는 자신도 내 놈과 같이 약을 먹고 작아진 상태며 자신의 이름은 하이바라가 아닌 코드명 쉘이라 소개하죠. 심지어 코난의 본명인 신이치라 부르며 머리를 쓸어넘깁니다. 하이바라가 검은 조직과 한패임을 한 코난은 적개심을 드러내고 그런 코난을 바라보며 하이바라는 자신이 아침에 말해줬던 주소가 어디인지 아직도 모르겠냐 묻죠.
코난은 집중해서 생각해 보더니 하이바라가, 아니 쉐리가 말한 주소가 어딘지 떠오릅니다. 아가사 박사님 댁. 급하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를 받지 않죠.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전화를 받을 수 있겠냐 도발하는 쉐리. 그렇게 둘 사이엔 긴장감이 흐르는데 여기는 아가사 박사님 댁. 쉐리의 도발과는 달리 아가사 박사님이 코난과 쉐리를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뻔뻔하게 다녀왔다 말하는 쉐리의 태도에 코난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소리치죠. 하이바라는 자신이 말했던 대로 코난과 같은 약을 먹어 작아진 상태고 조직을 배신해 도망쳤다 합니다. 하이바라가 조직을 나온 이유에 대해 말해주는데, 첫째, 자신이 만든 약을 독약으로써 화가 났다. 둘째,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조직에서 자신의 언니를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은 언니가 코난이 얼마 전 마지막까지 지켜준 아케미였죠. 하지만 이때까진 그녀의 언니가 아케미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이바라는 검은 조직원들에게 언니를 죽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연구를 하지 않겠다 반항했고, 그런 하이바라를 위에서 처분이 올 때까지 독방에 가두게 되죠. 하이바라는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 생각해 숨겨뒀던 아포톡신을 삼켰고, 죽을 줄 알았던 자신의 몸이 작아져 쓰레기 배출구로 탈출했다 합니다. 그리고 오갈 곳 없던 상황 속에 의지할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그게 바로 시니치였다는 거죠. 조직에선 진이 죽였다 보고한 쿠도 시니치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시니치의 집을 조사하러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이바라가 조사하던 중 어린아이의 옷 한 벌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본인이 동물 실험을 하던 중 죽지 않고 성장이 후퇴한 쥐가 있었는데 혹시나 쿠도 시니치가 죽지 않고 작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세워봤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몸도 작아졌기에 가설은 확신이 되고 같은 처지에 자신을 이해해줄 거라 믿고 내 놈을 찾아왔다 말합니다. 이 말에 사람을 죽이는 약을 만드는 녀석의 심정 따윈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며 화를 내는 코난. 하이바라는 독약을 만들 생각은 없었다 중얼거리죠.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조직의 보고서엔 사망 확인이라 적어뒀다 합니다. 코난은 하이바라에게 작아지는 약을 만든 개발자이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독제를 만들어 달라 하는데, 신문을 펼치며 약에 관한 자료가 있는 연구소가 자신이 실종되자마자 조직이 모두 불태워 없애버렸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게 하이바라는 박사님 댁에서 지내게 되며 코난과의 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상 정리 끝!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